자, 오늘은 노동절인데 말한 대로 계산 문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 2022년 내용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가 이제 1교시에서 73번, 74번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73번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설명을 할 건데 이 수요지 1번에서 원하는 수요량, 2번에서 원하는 수요량, 3번에서 원하는 수요량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0이죠. 수요지 각각에서 필요한 양이 300인데 공급량은 270이죠. 그럼 30이 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74번 문제도 같은 내용인데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던 그런 패턴의 이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급지가 A, B, C, 수요지가 W, X, Y, Z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수요지 W가 필요로 하는 양이 80개, X가 필요한 게 100개. 요거 다 더하면 350개가 나오거든요. 공급지 A, B, C에서 공급하는 것도 다 더하면 350개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얘기했던 73번은 여기 지금 문제도 보면 알겠지만은 어, 수요를 미충족했었을 때 페널티를 이렇게 각각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수요지 1, 2, 3번에서 이거를 갖다가 약간 문제를 갖다 이렇게 만든 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 계산 문제를 할 건데 이 계산 문제는 어디서 왔냐? 이건 이제 우리가 물류의 의사결정이라는 영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수송과 배송 요 영역에서 우리가 물건을 나르겠죠. 화물을 나를 때 수송, 배송 뭐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넘어갈 거예요. 수배송 설계를 어떻게 하냐, 시간도 고민해야 되고 적재율도 고민해야 되고 회전율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쫙 내려갑니다. 설계 순서 이것도 이제 다른 이론 문제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발표했었던 공동 수배송에 관한 부분, 공동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라던가 배송 효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배송의 합리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로, 어떤 화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올 때 그때 가서 다시 확대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수송 배송을 합리화한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수송하고 배송을 한다라고 했다라는 거는 필요로 하는 곳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쪽에서 적재적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뭘로? 최소의 비용으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최적화를 시키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요거는 파일을 올려줬죠. 여기 좀 보시면 첫 번째가 최단 경로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수송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단기간 내로 갈 것이다. 아니면 최고로 많이 배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비용 최대 수송 요 두 개를 같이 고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최단 경로 최대 배송 이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A, B, C, D, E, F, G 있었을 때 여기 보시면 도로의 최소 길이는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총 길이는 이런 유형 노드와 링크를 연결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고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금방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어떤 최소인지 최대인지를 갖다가 결정을 해놓고 이제 망을 설정을 해놓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수송 문제를 갖다가 최적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또 나와요. 북서코너법, 최소비용법, 보결추정법. 이게 지금 여기 74번에 나와 있는 이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최소한 문제 총 운송 비용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결국은 앞서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최단 경로, 최대 수송량 이거 고민 외에 그 다음에 비용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비용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도로를 다 연결할까, 어떻게 하면 제일 빠를까, 무엇이 제일 효율적인가 이런 걸 이제 고민하는 문제를 세팅을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비용들을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로 나온 거죠. 이게 보시면
어떻게 수요지와 공급지를 맞출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북서 코너법이에요. 북서 코너법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갈 건데 이 북서 코너법은 우리가 동서남북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되죠. 뭔 말이냐면 북쪽, 남쪽, 그 다음에 이게 동쪽, 서쪽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북서쪽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 이쪽이 북서쪽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겠다. 이쪽이 북서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이면 여기가 북서쪽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에서부터 우리가 의사결정을 갖다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북서 코너법이에요. 북쪽, 서쪽에 있는 코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각 구간의 단위 운송비 무시하고 무조건 좌표상 좌측 위에서부터 축축축축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뭔 말이냐? 모르겠고 여기 좌측 위에 있죠. 이 부분에서 A와 W만 먼저 만족시키면서 계속 내려가겠다라는 겁니다. 이 전체 수요와 공급을. 그 다음에 최소 비용은 뭐냐면 아니 북서 코너법은 비용을 고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최소로 하는 비용.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 비용이 제일 최소인 데가 어디예요? 북서 코너법으로 만약에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북서 코너법은 무조건 이걸 달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이 채우기 투명했을 텐데. 여기 지금 보시면 북서 코너법은 여기서부터 이제 됐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 비용은 이게 아닙니다. 북서 코너는 이건데 최소 비용은 어디예요? 최소 비용과 같은 경우에 여기서 제일 싼 게 어딥니까? 17이 제일 싸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서 코너법의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차이예요. 색깔도 안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북서 코너법은 여기서 위치상 시작을 한다 그러면 최소 비용은 여기 제일 싼 거부터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줄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겔 추정법은 기회비용의 개념이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기회비용은 뭐냐면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지를 서플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공급을 갖다가 우리는 서플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수요를 우리는 디맨드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 공급지 그 공급지를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걸 S1이라고 할 거예요. 참고로 S2라고 할 거고 S3라고 할 겁니다. 저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공급지 A, B, C라고 돼 있죠. 근데 개념상 보면 S1, S2, S3가 편하고요. 수요지 같은 경우는 디맨드 1, 디맨드 2, 디맨드 3로 표기해가지고 이해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걸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일 추정법은 뭐냐면 여기 지금 수요지 1과 2와 3를 갖다가 놓고 봤었을 때 수요지 1의 수송 비율이 10원이에요. 그 수요지 1에서 S1에서 D1으로 가는데 10원이고 S2에서 D2 가는데 뭐 20원이고 S3에서 D3 가는데 30원이다. 그랬었을 때 제일 싼 거는 이건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이런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20원이 아니고. 그러면 10과 11은 큰 차이가 있나요? 별로 없죠. 근데 10, 11과 30은 큰 차이가 있죠. 이게 뭔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이 표에서 불필요한 걸 좀 빼고 만약에 이 공급지 A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공급지 A는 공급할 수 있는 양이 100개예요. 이 100개를 여기 지금 여기는 80개 필요로 하고 여기 W는 X는 100개 필요하고 Y는 90개 필요하고 Z는 80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80개를 30과 25 그죠? 요 두 개는 5 차이 나는데 이 47이라는 것 자체는 30보다 17씩 크게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차 거를 갖다가 이 간격 나는 거를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밑에 것도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17, 50이 크게 차이가 나죠. 여기 17, 52.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9, 20이죠. 이게 이게 지금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왜 큰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되냐면 어, 내가 금방
처음에 뭐 10, 20 얘기를 했었는데 잘 보시면 얘들 숫자를 어차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와볼까요? 데리고 와지는지. 아이고, 복사. 안 긁히네요. 여기 74번 문제를 그대로 내가 그대로 바꿔볼게요. 여기 X, W, X, Y, Z, A, B, C, 30, 17, 22, 25, 52, 19, 47, 28, 35, 36, 42, 55입니다. 재밌는 거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역은 단위가 지금 1000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만원, 25,000원 이런 단위죠. 밑에 있는 거는 톤입니다. 여기는 80톤, 100톤, 90톤, 80톤이고요. 이건 뭐예요? 100톤, 120톤, 130톤, 합이 350이라는 톤이 나와요. 색깔 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A, B, C는 전부 다 공급이에요. 공급할 수 있는 공급지입니다. 그죠? 공급할 수 있는 공급지고 이 A의 이 표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A라는 거의 공급량은 100이고요. B라는 거의 공급량은 120이고요. C라는 거의 공급량은 뭡니까? 130이라는 걸 갖다가 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반대로 W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디맨드 수요지죠? 이 수요지는 얘가 원하는 게 80이고요. X가 원하는 게 100이고요. Y가 원하는 게 90입니다. Z가 원하는 게 80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보통 나와 있는 틀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수요지 이렇게 되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요 문제에다가 놓고 잘 한번 볼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말했던 첫 번째 선생님 북소코너법이 있다면서요. 북소코너법이 있고요. 북소코너법으로 한번 요 데이터로 그대로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비용법이 있다면서요. 최소비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보겔 추정법이 있어요. 그죠? 요 세 개를 각각 해볼 겁니다. 깔끔하게 가지고 시작하죠. 자, 요 상황에서 이걸 봤더니 A라는 거는 그림상 보면 100개를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이 초반에 이거 좀 세팅을 잘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말이거든요. 이 지금 표가 이 표잖아요. 그죠? 이 표가 이 표인데 이걸 갖다가 조금 그림을 그리면 이런 구조예요. 여기 지금 공급지는 3개죠. 여기 지금 보면 공급지가 3개가 돼 있죠. A, B, C. A, B, C. 어디 위치에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굳이 뭐 꼭 이렇게 똑바로 안 써도 돼요. A가 몇 개 공급할 수 있어요? 100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00톤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표를 갖다가 그대로 해석하면 그죠? 100톤을 가지고 있는 거고 B는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B는 120톤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C는 130톤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는 말했지만은 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맨드는 어떻게 됩니까? 요구하는 디맨드는 여기 지금 보면 디맨드 같은 경우에는 수요지, 디맨드 같은 경우는 얘가 W잖아요. W가 원하는 거 몇 개예요? 80톤이죠.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X가 원하는 게 어디야? 100톤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Y가 원하는 게 90톤이죠. 그 다음에
Z가 원하는 게 몇 톤이에요? 80톤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현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W, 그 다음에 X, Y, Z가 뭐 동네마다 이렇게 있겠죠. C는 뭐 중간에 낑겨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통 계산을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숫자로 바꾸지 그림을 바꾸진 않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이렇게 화살표 그어놔도 길이를 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A에서 W로 갈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X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어디로도 갈 수 있어요? Y로도 갈 수 있고요. A에서 Z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지 B에서는 그죠? 공급지 B에서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공급지 C에서는 뭡니까? W 갈 수 있고 얘 갈 수 있고 얘 갈 수 있고 얘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현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게 리얼리티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A에서 W로 가는 거에 얼마 들어요? 물어보면 A에서 W 가는 거 30,000원이니까 3만 원이죠.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 들어가는 비용이 3만 원입니다. 이거고 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C에서 Z로 간다. C에서 Z로 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55죠. 그죠? 55,000원 드는 지금 이 상황이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표로 그냥 옮겨 놓으면 이 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표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이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공급지 ABC에서 그죠? 공급지 ABC 금방 얘기했잖아요. 그죠? 공급지 ABC에서 수요지 X, W, X, Y, Z까지 총 운송 비용 최소화 문제에서 보겔 추정법을 적용할 거야. 그래서 운송량이 전혀 할당되지 않는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운송량이 전혀 할당되지 않는 셀이 나오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표로 옮겨놨더니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룹화를 시켜서 데리고 가요. 이쪽에.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 동네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동네 문제입니다. 지금. 이 동네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북서 코너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북서 코너법. 자, 북서 코너법은 말했지만은, 북서 쪽에 있는 거 제일 먼저 잡는다고 그랬죠. 이 표 그대로 들고 올게요. 북서 코너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북서 코너법은 우리가 공급량을 100개, 120개, 130개를 어디다가 얘 먼저 80개 줄 수도 있고 얘를 100개 다 줘버리고 끝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북서 코너법은 의사결정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부터 채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서 코너법에 따르면 1번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1번 순서는 어, A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W로 보낼 거예요. W A에서 W로 보냅니다. 몇 개를. W가 원하는 게 몇 개인데요? 80개 지금 원하고 있잖아요. 얘는 100개를 지금 얘는 지금 100개를 갖다가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A는. 그래서 A에서 100개를 보낼 수 있는데 W에서 80개를 원하니까 80개 다 보내요. 자, 80개를 보내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 80개는 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30,000원이죠. 30,000원. 80톤을 이 비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 30개를 보냈죠. 30원의 비용으로 80개를 만족시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다 만족을 시켰으니까 사라지죠, 얘는. 얘는 어떻게 돼요? 0개가 돼버려요. 만족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0개 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부터는 이것도 순서가 안에 것도 변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W는 이제 만족시켰어요. 그럼 이제 W는 더 이상 연계가 됐고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지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북서가 어디예요? 다시 또 여기가 북서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아있는 것들.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북서 쪽이기 때문에 이
W는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X를 만족시켜야 되죠. 그럼 어떻게? A에서 어디로 갑니까? X로 갈 거예요. 몇 개가 필요합니까? X는 100개가 필요해요. 100톤이 필요한데 지금 A에서 공급해서 남아 있는 거는 몇 톤밖에 없어요. 20톤밖에 없죠. 그래서 20톤을 보내고 25,000원의 비용으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20개를 갖다가 만족시켰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8이 되고 얘는 0개가 되죠. 자, 그런데 이 0개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툴이 돼버렸죠. 이 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삭제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요 매트릭스밖에 없죠. 요 표밖에 없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북서 코너니까 위치는 좌측 상단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부터는 공급처 B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B에서 X로 보내야겠네. 근데 X가 지금 원하는 게 지금 몇 개 남아 있습니까? X는 지금 아까 처음에 100개를 원했는데 20개 보내서 80개 남아 있죠. 그럼 80개 보낼 수 있냐? 충분하네. 그럼 80톤을 보낼 겁니다. 80톤을 보내고 가격은 얼마입니까? 비싸요. 55만 2천 원 정도를 갖다가 보냅니다. 얘를 80개를 보내면 이제 만족시켰어요. 대신 여기도 40개로 바뀌겠죠. 그리고 난 다음 이거는 더 이상 X는 디맨드가 만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 없는 셀이 돼버립니다. 그럼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가리 되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남아있는 건 뭡니까? 다시 또 북서 코너법이니까 이 2 곱하기 2의 틀에서도 좌측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북서 코너법은. 그래서 북서 코너법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공급지 C에서 어디로 날아가요? Y로 보낼 겁니다. 몇 개를? 얘 90개 원한다면서요. 그럼 90개. 90톤을 얼마에? 28,000원, 28,000원에 톤을 28,000원에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여기서 지금 보면 아니죠. C에서 보내면 안 되죠. 아, 이거 잘못했어요. 왜 그런지 알죠? 이건 다시 쓰긴 쓸 건데 네 번째는 C가 B에서 여기서 가죠. B에서 그죠? B에서 어디로 갑니까? Y로 갈 거예요. B에서 Y로 갈 겁니다. 어떻게? Y가 필요한 게 90개인데 보낼 수 있는 게 40개밖에 없죠. 그러면 40톤을 갖다가 보낼 겁니다. 얼마에? 28,000원에. 이거는 아이 안 헷갈리게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보내면 40개를 갖다가 28,000원에 B에서 Y로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0이 되고요. 40개를 보냈으니까 얘는 50개가 남죠. 자, 보낼 수 있는 거 130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받아야 되는 거 50개, 80개, 130개죠. 얘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시 또 다 보냈으니까 0개가 됐으니까 얘는 역시 필요 없는 셀이 돼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어차피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그냥 C에서 Y로 몇 개 보내요? 50개 필요하다며. 50개. 그래서 35,000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50개 보내고 얘 50개 보냈으니까 제로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50개 보냈으니까 80개밖에 안 남죠. 그 다음 뭐예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북소 코너 보니까 얘 먼저 보냈죠. 뭐 어차피 딱 맞아 떨어져요 이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게 뭐예요? 80톤 남았네. 80톤을 얼마에? 55,000원에. 이거 되게 쉽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면 어디로 간다? Z로 간다. 이게 끝입니다. 북서 코너법.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합니까? 80톤 곱하기 30, 1, 2, 셋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20톤 곱하기 25,000원 이것도 어떻게 된다? 80톤 곱하기 52,000원 그 다음에 왜 숫자가 20번 맞네.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됩니까? 40톤 곱하기 28,000원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된다? 50톤 곱하기 35,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80톤 곱하기 55,000원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다 더합니다. 그러면 북서 코너법에 의한 비용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게 북서 코너법을 이용해서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1433만 원이 나오는 구조가 되죠. 숫자가 좀 사라진 게 조금 그시하다면 이걸 갖다가 뭐 흰자로 이게 이제 사라진 애들이죠. 이 작업을 하면서 결국 이렇게 되고 꽉 맞아 떨어졌죠. 왜? 처음부터 350으로 시작해서 공급량과 수요량이 맞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소 비용법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거를 최소 비용법. 다시 또 요거 공급지 수요지에 요걸 들고 올 겁니다. 들고 와요. 자, 여기는 공급지, 여기는 수요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순서를 따라갈 거예요. 자, 말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최소 비용은 제일 운송 비용이 싼 거부터 선택할 겁니다. 요 안에서 제일 싼 게 누구예요? 직관적으로 봐도 얘죠. 그래서 우리는 1번 스텝을 어떻게 바른다? 1번 스텝을 B에서 W로 보낼 거예요. 제일 싼 쪽이니까. W로. 이렇게. 그러면 W가 원하는 거 몇 톤? 80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B의 가격은 B에서 보낼 수 있는 거 120톤이니까 80톤 보낼 수 있고 가격은 17,000원. 이렇게 써야겠다. 계산하기 편하게. 80톤도 미안하지만 계산 때문에 80톤이라고 알겠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17,000원. 이렇게 되면서 80톤을 만족시켰잖아요. 첫 번째 스텝에서. 그래서 이제 W는 더 이상 뭡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돼버렸죠.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제일 작은 거 요거 제일 먼저 보냈었잖아요. 얘를 제일 먼저 보냈었잖아요. 그죠?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도 80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40개 남게 되죠. 뭐 이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요쪽 거 다 더해보면 270개. 여기도 270개. 이렇게 하면 270개, 270개. 아, 맞네. 이젠 이건 사라졌고 이제 남은 건 여기입니다. 두 번째 스텝. 여기서 제일 최소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최소는 얘죠. 얘를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스텝은 뭐예요?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거는 C에서 X로 보낼 수 있죠. C가 보낼 수 있는 건 물동량 130개 있어요. X가 원하는 건 100개입니다. 어우, 충분하네. 이제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C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X로 보낼 거예요. 몇 개를? X가 100개 원하잖아요. 100톤을 원하고 있고 거기다가 19,000원, 19,000원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19,000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00개를 보냈기 때문에 얘는 30개가 남게 되고 얘는 이제 0개가 되고 X도 역시 마찬가지로 더 이상은 의미 없는 블록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했던 거 이거는 기억을 남겨줘. 얘를 갖다가 채택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흔적을 남겨놓을 거예요. 이렇게 0개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요 안입니다. 이 안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서 제일 또 싼 게 어디예요? 딱 얘가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럼 얘를 자를 딱 찍고 세 번째 스텝을 밟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B에서 X로 가는데 Y로 가는데 Y가 원하는 물동량을 B가 다 충족을 못 시켜줘요. 그죠? Y로 갑니다. 자, 몇 개 필요해요? 90개 필요한데 공급할 수 있는 게 40개밖에 없어. 그죠? 얼마에? 28,000원에. 이렇게. 그럼 이거 40개가 0이 돼버리고 얘는 아직까지 50개가 남아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사라져도 되죠. 얘는 이제 사라져도 되잖아. 다 썼으니까. 니즈를 다 만족시켜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셀은 47과 36, 35과 55예요. 제일 싼 건 뭡니까? 얘가 한 컷이라도 더 싸죠. 최소 비용법은 한 컷이라도 더 싼 데를 추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스텝은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거 50개, 공급할 수 있는 거 30개. 어디서? C에서 Y로 공급할 겁니다. 몇 개를? 30개밖에 없어요. 얼마에? 35,000원에. 그러면 얘가 공급돼 있으니까 0되고 얘는 20개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라지죠. 그죠? 얘도 이제 사라질 겁니다. 얘만 빨간색으로 해놓고 얘만 빨간색으로 해놓고 얘들은 다시 사라집니다. 이렇게. 자, 이제 남는 공급량은 100개고 필요한 건 20개, 80개 해가지고 역시 100개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제일 싼 거, 여기는 공급량은 제일 싼 거 36부터. 하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자유도라는 게 없어요. 정해져 버렸잖아. 100개 어차피 80개 주고 20개 갈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순서를 따르자고 그러면 제일 최소 비용인 얘를 찾아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급지가 A에서 어디로 갑니까?
Z로 갈 거예요. 몇 개가 A에서 Z로 80개 필요하고 그 비용은 36,000원. 그 다음 또 뭡니까? 어디요? A에서 Y로 몇 개 가요? 여기 80개 만족시켰으니까 나머지 80개 만족시키고 얘 제로 되고 얘 20개 남게 되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뭡니까? 20개를 갖다가 얼마에? 47,000원에 이렇게 이제 만족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뭐예요? 얘도 다시 다 마찬가지로 만족을 시키게 돼버리는 거죠. 얘랑 얘랑 상쇄되면서. 이게 최소비용법이에요. 최소비용법 했던 거 이걸 갖다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갖다가 다 더할 거예요. 자, 얼마가 나왔습니까? 지금 북서 코너법으로 무구장창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보다 1,400만 원 나왔는데 얘는 최소 비용만 하니까 얼마가 나세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920만 원 나왔죠. 얘랑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최소 비용법이 되게 좋구나. 최소 비용법은 실제로 최소 비용을 추구했었으니까. 북서 코너법은 무조건 그러면 선생님 돈 많이 드는 걸 갖다가 왜 사용합니까? 이거는 최소 비용법은 우리가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일 수가 있지만 북서 코너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 A, B, C가 의미 있는 A, B, C예요. 무조건 A를 갖다가 1등급으로 내가 만족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아니죠. 공급지도 A부터 쓸 거고 A가 제일 좋은 물건이야. 그 다음에 여기 W도 여기 보면 디맨드죠. 디맨드 여가 1등급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1고객 1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북서 코너법을 쓰지만 비용을 줄이려고 그러면 최소 비용법을 쓰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겔 추정법은 뭐냐면 이제 세 번째 보겔 추정법은 이게 이제 보겔 추정법이에요. 보겔 추정법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돼. 기회비용을.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가 딴 걸 선택하면 얼마만큼 손해를 볼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기회비용은 최소비용법을 조금 한 단계 더 응용했다고 보면 되는 게 여기서 제일 싼 게 뭐예요? 요 축에서. 이거는 양쪽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이 수요지에서 제일 싼 게 17이고 그 다음 싼 거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5죠. 기회비용이. 이걸 기회비용 5라고 얘기를 해요. 17과 22의 기회비용 차이가 5가 나요. 그 다음에 제일 싼 거가 여기서 제일 싼 거가 뭐였어요? 안 헷갈리게 내가 표시를 해줄게요. 이놈이랑 이놈이 제일 싸고 그 다음 싼 거였죠. 여기서 제일 싼 게 뭐예요? 이죠. 그 다음 싼 거 뭐예요? 얘죠. 이 두 개의 기회비용 차이 얼마입니까? 6이야.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기회비용 얼마? 7.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기회비용 차이가 얼마? 6. 자, 이쪽으로 이제 볼 거예요. 이쪽으로 보면 제일 싼 거와 그 다음 싼 거. 요 두 놈이죠. 그죠? 이거는 글자로서 바꿔줄까? 그럼 기회비용 차이가 얼마예요? 5.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공급지 쪽에서도 보는 거예요. 이게 11이나 차이 나네? 꽤 많이 나네. 그 다음에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자, 여기서 이제 이 기회비용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 기회비용들이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나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이 기회비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놈의 기회비용이나 이놈의 기회비용이 5와 6의 차이면 큰 차이가 안 나요. 내가 얘를 먼저 충족하고 얘를 해도 5고 얘를 먼저 하고 얘를 해도 6이고 5, 6, 7 사이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근데 갑자기 옆에 1이 나타났어. 그러면 큰 차이가 나죠. 이 뭔 말이냐면 이 11이 제일 큰 차이가 나죠. 얘부터 해소를 해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를 갖다가 제 기회비용이 제일 크게 차이 나는 이쪽에서 제일 싼 얘를 갖다가 제일 먼저 처리를 할 거예요. 그 원리를 갖다가 보면 이런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원리냐? 얘를 갖다가 충족을 시켜서 제일 최소 비용을 쳐내버리면, 그죠? 그 다음 만딱뜨릴 50일을 안 만딱뜨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배송을 했는데 2만 원이고, 이 물건을 그 다음 내가 최소 비용법에 따라서 배송하면 3만 원이야. 근데 이 구조에서 보면 내가 요번에는 2만 원보다 더 싼 만 원으로 배송을 했는데, 그 다음 비용은 내가 첫 번째는 2만 원에 배송하고 2만 원에 배송했어요. 두 번째는 3만 원에 배송했어요. 내가 전략을 짜봤더니. 근데 첫 번째는 만 원에 배송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1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1단계에서 만 원짜리로 보내고 싶어요? 2만 원짜리 보내고 싶어요? 당연히 만 원짜리 보내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이. 근데 문제는 이 공급지와 이 공급지의 맵을 짜봤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만 원짜리를 보내면 그 다음에는 6만 원을 갖다가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단계에 2만 원이라고 해도 이 차이가 적게 나는 걸 해버리면 이건 5만 원 들잖아요. 얘는 합의 운송 비용이 7만 원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걸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내가 단계를 쓸 거예요. 1단계 기회비용이에요. 여기도 1단계 기회비용이라고.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기회비용은 10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걸 갖다가 제일 1단계 스텝으로 잡을 거예요. 자, 1단계 스텝에서 어떻게 되냐? 그럼 뭐요? 앞서 배웠던 것처럼 B에서 W로 가면 되는 거야. B에서 W로 갈 겁니다. 얼마에? 17,000원에. 원하는 거 몇 개? 80개? 120개 공급할 수 있죠. 그러면 80톤을 얼마에? 17,000원에.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80개 만족시켜줬으니까 0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40개 됐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렇게 블럭을 쳐버릴 수가 있죠. 그럼 얘를 만족시켜준 거예요. 그죠? 헷갈린다. 검은색 칠하고 얘를 사용했죠. 요렇게. 우리는 17,000원에 그죠? 80개를 해가지고 W의 니즈를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단계. 네 단계 해야 돼요. 이거는 네 단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매트릭스는 딱 요거예요. 그죠? 앞서 말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기회비용.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그대로 6인데요, 교수님? 맞아요. 이것도 뭐,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교수님 7인데요? 맞아요.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교수님 6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변동 없이 2단계를 넘어왔습니다. 그죠? 자,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의 차이가 어떻게 됐어요?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11. 자,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10, 10, 14. 어휴, 엄청 크게 차이나요.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어떻게 돼요? 어휴, 16이나 차이 나요. 자, 그러면 기회비용이 2단계에서 제일 큰 거는 어느 애예요? 선생님, 얘는 좀 잔잔바리고요. 여기 16이 제일 큰 거 같은데요?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마킹이 된 거예요. 그죠? 얘가 마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마킹이 돼버리면 얘 틀에서 가장 저렴한 얘를 갖다가 이제 만족시켜 줄 겁니다. 이번 째 단계는 어떻게? C에서 W로 갈 거예요. C에서 X로 갈 겁니다. C에서 X로 갈 건데 C에서 X로 갈 건데 C가 원하는 거 100개, C는 130개 들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를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얼마에? 19,000원에. 그래서 X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사라져요.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이쪽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다시 또 3단계, 이렇게 되면 3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여기도 3단계.
자, 그렇게 되면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이거 뭐예요? 11 그대로.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14.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왔다며 20. 그죠? 이쪽 세로는 어떻게 돼요? 제일 싼 거, 3단계, 그 다음 싼 거, 안 썼으니까 그대로 7로 남아있을 거고, 제일 싼 거, 그 다음 싼 거, 6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비용 제일 큰 거 어느 거? 또 20이죠. 그죠? 그죠? 이제 기회비용 차이가 제일 큰 거. 이렇게 안 했잖아. 이놈을 이제 찾아. 그러면 이 22C에서 제일 싼 게 뭐예요? 얘라는 겁니다. 얘. 그래서 얘를 잡고 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4단계. 4단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세 번째 보낼 거. 세 번째 보낼 거. 여기서 이제 보내야 되죠. 어떻게? 90개 원하고 있고 130개 보내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간다? C에서 Y로 간다. 그래서 90개를 35,000원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얘 90개 C에서 갔기 때문에 40개 남고 얘는 빵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블럭 처리가 될 겁니다. 어라? 근데 왜 아직 180개가 남아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상하다. 80개. 원래 원틀이 어떻게 되죠? 다시 1단계 B에서 120개가 W로 가서 80개 만족시켜주고 40개. 그죠? 날아갔죠. B에서 W 80개 만들어서 나가게 됐고, 두 번째 C에서 X로 100개 날아갔죠. 그래서 C에서 X 100개 처리됐고, 여기는 하나 둘셋 잠시만요. 왜 내가 헷갈리지? 180개, 80개, 160개, 여기 350개, 350개. 1단계 B에서 W로 80개를 17,000원에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으니까 이건 제로가 되고 얘는 40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사라졌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70개 맞고 있죠? C에서 X로 100개 보냈어. 연계됐어. 그러면 이게 30개 남았죠? 그러면 90개, 80개 되고 얘 이제 사라지고 90개, 80개에 90개, 80개에 남아있고 요 표였죠. 아까 그 전표가. 그래서 아까 위에 표랑 비교하면 90개인데 이제 90개를 우리가 보냈어요. C에서 Y로. C에서 Y로 90개 남아있어. 이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47, 36. 이게 제일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낼 거예요. 그러면 90개를 원하지만 보낼 수 있는 게 30개밖에 없네. 왔다며 30개 보내고 얘는 0이 되고 얘가 60개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얘 60개 아직 살아 있어야 되고 3단계 끝나고 난 다음에 얘들은 아직 멀쩡해야 되잖아. 여기 합치면 이게 이제 제로가 되니까 140개. C에서 Y로 갔죠. C에서 Y로 갔으니까 얘가 사라지겠네. 얘가 블럭 처리가 되고 140개 남고 여기도 140개예요. 자, 마지막까지 4단계에 이거를 뽑아보면 4단계는 역시 마찬가지로 안 썼으니까 11 차이 나고 여기는 14 차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지금 4단계 보면 띵띵 뽑으면 얼마나요? 이게 19 차이 나죠. 오, 크게 차이 나네. 이거는 6 차이 나죠. 여기서 지금
14. 여기 이제 보면 16. 여기 제일 큰 거는 이제는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죠? 주도권이 밑쪽에서 넘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축에서 제일 저렴한 비용에 해당하는 얘부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부터 처리를 하면 4단계가 어떻게 되냐? B에서 Y로 가요. B에서 Y로 갑니다. B에서 Y로 Y가 필요한 거 60개인데 B가 보내줄 수 있는 거 40개. 얼마에? 28,000원. 그래서 40개를 제로로 보내주고 얘는 이제 20개밖에 안 남는 상태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블럭 처리가 돼요. 보겔 추정법 장난 아니죠? 이거를 이제 손으로 하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이제 기회비용은 이제 뭐,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기회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일 채소를 갖다가 보통 보내주는 관점인데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A에서 각각 보낸다. 여기 지금 보시면, 36,000톤을 80개를 36,000톤. 그 다음에 A에서 Y로는 어떻게 돼요? 20개를 47,000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얼마가 나왔어요. 재밌는 거는 이게 이렇게 떨어지기도 쉽지는 않지만 최소 비용법이랑 지금 보겔 추정법이 같은 비용을 갖다가 지금 토해낸 결과값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우연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더 싸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경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문제를 푼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최소 비용과 보겔 추정법 비용의 금액 차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혀 할당되지 않은 셀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AW, AW, AW랑 AX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AW, AX. 그 다음에 AZ 아니잖아. 들어가 있잖아. AZ, AZ, AY. 자, 그렇게 들어간 셀들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끝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뭡니까? 할당되지 않은 게 어디냐를 갖다가 찾아내는 거죠. 지금 할당되지 않은 거는 지금 이 흰 것들이잖아요. 이 흰 것들이 할당이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C에서 W, C에서 W, CW 있네 여기. CW, CW.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B에서 X, B에서 X 있네. 그 다음에 A에서 Y. A에서 Y는 같죠. 얘는 할당이 됐잖아. C에서 Z, C에서 Z, C에서 Z 있어요. B에서 W, B에서 W, 땡. A에서 Y, 땡. 그리고 A에서 Z, A에서 Z, 땡. 답 없는 거야. A에서 X. 색깔 때문에 헷갈리네. A에서 X는 할당이 안 됐습니다. B에서 W 할당됐습니다. A에서 X, A에서 X, B에서 Z, C에서 W. 아유씨, 1번이 답이었네. 이게 지금 할당이 다 안 됐죠. 헷갈린다. 글 색깔을 이렇게 하니까. 그죠? C에서 W 할당 안 됐고, B에서 Z 할당 안 됐고, A에서 X 할당 안 됐고.
그러니까 차라리 계산을 하라고 하면 편한데 할당 안 된 거 찾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단이 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요런 형태로 문제가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최소비용법, 보결추정법까지 3개의 유형을 봤습니다. 문제는 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왜 안 맞느냐, 이게 왜 미페널티가 생기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왜? 이게 270인데 이건 뭐예요? 300이잖아요. 그럼 30이 페널티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문제를 73번을 가지고 74번은 지금 이걸로 충족을 한 거고요. 74번은 그 다음에 73번은 다시 우리 또 뭡니까 영상으로 찍든 수업에서 하든 한번 만나서 할 거고, 내가 영상으로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계산 문제는 계속 보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내가 엑셀로 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덜 걸렸지, 연필로 할 때 또 트릭이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다시 또 문제를 내가 A4 용지로 한번 줄 테니까 한두 문제 한번 해보면 돼요. 그래서 북소코너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용이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찬찬히 한번 펜으로 한번 그려보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특강 시간에 실제로도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이제 2탄을 여기 있는 이런 계산 문제들이 있는 거를 몇 개를 갖다가 요거는 이거밖에 없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뒤에 나오는 EOQ 문제도 연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노동절이니까 요까지.